네, RPM 106쪽의 643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통신사의 A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월 음성통화 사용량은 표준 편차가 20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A 요금제 고객 중에 이미 추출한 100명. 자, 이것은 그러면 표본의 크기니까 N이 되겠죠?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그 100명의 평균이, 그 100명,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50이라는 거니까 X바가 5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A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평균 사용량 M, 그러니까 이거 모평균이죠. 모평균을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해봐라 라는 거죠.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공식 이거죠. X 마이너스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의 이제 K는 그 신뢰도 계수죠. 신뢰도 계수. 지금처럼 99%의 경우에는 2.58 요 녀석이 K 값이 되겠고, 여기 이제 모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갖다가 부호만 바꿔서 요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죠.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50 들어가고요. K 자리에 2.58 그리고 루트 N 10이 되겠죠. 시그마 20 요렇게 되겠고, 우변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로 바꾼 거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2.58에다가 2 곱하란 얘기니까 5.16이거든요. 그럼 50에서 5.16을 뺐으니까 44.84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0에다가 5.16을 더했으니까 55.16 요렇게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똑같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64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64병을 이미 추출했대요. 64병. N값이 64죠. 그리고 그 64병 우리가 추출한 표본, 그 표본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365. 그럼 요게 이제 표본 평균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가 24라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요 24는요 시그마가 아닙니다. 시그마가 24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시그마라고 하는 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편차 24는 우리가 뽑은 이 64병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24는 S라고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아마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요거는 표본 표준 편차였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 내가 뽑은 표본들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게 24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본의 표준 편차는 알지만 모 표준 편차나 모 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쉬운 대로 그냥 요걸로 사용해도 된다, 시그마로 사용해도 된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개념 원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엄밀하게 말하면 표본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시그마,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가 24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렇게 푸는 게 맞으니까 시그마가 24다 라고 조금 헷갈리셨다면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세요.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모 표준 편차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된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면 x바가 365니까 365 빼기, 자, 지금 신뢰도 계수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럼 8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24 이렇게 되겠고, 자, 오른쪽은 부호만 바꿔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약분되고 3되니까 1.96에다가 3을 곱하면 5.88인가요? 5.88. 그러면 365에서 5.88을 뺐으니까 359.12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365에다가 5.88을 더했으니까 370.8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m값 중에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360부터 해서 361,
땡땡땡땡 해서 370까지가 되겠죠. 그럼 요것은 11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645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의 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700, 시그마가 700.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사람들 중에 n명을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그냥 n이라고만 알려줬네요. 그랬을 때 그들의 평균이 4860. 그러면 x바죠. x바 표본 평균이 4860. 자, 이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이런 신뢰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을 써보면, 자, 4860 빼기 신뢰도 개수, 이번에는 99%의 신뢰도 개수를 3을 쓰란 뜻이죠.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 700 이렇게 됐고, 가운데 모평균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건져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쪽 값이 지금 4710이 나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이 5010이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요 부분만 싹 뽑았을 때 얘가 얼마란 얘기냐면 150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n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루트 n분의 700이 150이랑 같다 라고 놓고서, 자, 양변 3으로 나누면 요거 이렇게 50 되겠죠. 다시 양변을 50으로 나누면 요거 14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14가 양변의 루트 n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n은 196이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네요. 네, 64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죠. 신뢰 구간의 길이. 지금 시그마가 4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신뢰도 95%, 그때 신뢰도 개수는 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 구간을 써보면 x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40. 그리고 가운데 모평균 있을 거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로 바꾼 거 이렇게. 요게 신뢰 구간이죠. 그러면 그 신뢰 구간에 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뺀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얘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x바는 사라질 거고요. 요 놈이 2번 더해져 가지고 결국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2 곱하기 신뢰도 개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n값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8이랑 40이랑 지워버리면 5가 될 거고, 양변의 루트 n을 곱하면 20은 루트 n과 같으니까 n은 400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647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초점이 나갔네요. 네, 64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A사에서 만드는 청소기 작동 시간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분. 자, 평균은 뭔지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10분. 자, 그런데 A사에서 만든 청소기 중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N 값이 100입니다. 자, 요때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자, 첫 번째 신뢰 구간에서는 이제 B-A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646번 문제에서 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2배의, 자, 신뢰도 개수. 신뢰도 개수 지금 95% 신뢰도 개수는 2를 쓰라 그랬네요.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럼 n이 100인 상황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요렇게 돼서 이거는 정확히 4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평균 모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건 똑같아요. 자,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n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n개를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는데 n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99%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의 신뢰 구간 C부터 D까지, 여기서 이제 D-C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2배의, 자, 이번에는 신뢰도가 99%니까 신뢰도 개수를 2.6을 써라 라고 알려줬네요.
그래서 신뢰도 계수 자리 2.6이 들어가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이번엔 n이 얼마인지 몰라요. 시그마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 루트 n분의 52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문제에서 자, 요게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때 이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두 번째 케이스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4가 루트 n분의 5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놓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루트 n 곱해주고 4로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 n은 1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양변 제곱하면 n은 16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69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64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시그마는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가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모평균을 이제 신뢰도 95%로 추정했습니다. 신뢰도 계수는 지금 2를 써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보면 x바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15,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평균 자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부호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두 수의 차라고 하는 것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모평균이 큰지 표본평균이 큰지 잘 모를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뺀 다음에 이게 모평균 이게 표본평균이잖아요. 뺀 다음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줘야 그것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가 살짝 변형해가지고 요 놈의 범위를 구해볼 건데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x바를 한 번씩 빼볼게요. 빼기 x바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얘만 남을 거고요. 요 가운데 자리에는 m 하고 뒤에 이제 빼기 x바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여긴 또 x바가 사라지니까 2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값이요? 마이너스 얘와 플러스 얘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뭐 a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지금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둘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보면서 아, 그렇다면 이거를 n-x바의 절대값이 2 곱하기 루트 n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이 부분이 딱 문제에서 원하는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그것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과적으로 얘도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서 이쪽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n하고 3하고 자리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제곱시켜주면 이렇게 되니까 n의 최소값은 100이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64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신뢰 구간을 이렇게 했을 때 b-a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써지냐? 2배의 신뢰도 계수 k라고 할게요.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는 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신뢰도는 95%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2 곱하기 k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끝에 붙어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커지면 신뢰 구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것이 작아지면 신뢰 구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값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분의 9가 되니까 얘는 1이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3분의 5가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분의 15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딱 세 개의 값만 비교해 가지고 이 값이 가장 크면 실내 구간이 가장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셋 중에 가장 큰 것은 니은이네요. 니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디귿이고 그 다음이 기역이니까 요게 그대로 실내 구간이 긴 것부터 길이가 긴 것부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